꾸준히만 해서 안 느는 겁니다. 헬스는 꾸준히 쌓아가는 것보다 폭발적으로 쏟아내야 하는 부분이 더 큽니다. 자전거 고수들은 자전거를 잘 타는 방법으로 하나같이 말합니다. 다리 힘으로 타지 말고 회전력으로 타라. 와트보다 케이던스를 올리려고 해라. 짧게 세게 타지 말고 일정한 힘으로 오래 타라. 속도에 집착해서 막 힘줘서 타는 초보분들이 많다 보니 자전거에서는 꾸준히 성실하게 쌓아가는 훈련을 강조합니다. 하지만 저는 자전거를 잘 타는 게 목적이 아닙니다. 스쿼트를 하지 못해 대신 자전거로 허벅지를 키우고 싶습니다. 그럼 정확히 그 반대로 하면 됩니다. 회전력보다 다리 힘으로 타고 회전 수보다 와트에 신경 쓰고 일정하게 오래가 아닌 빡세게 짧게 타면 됩니다. 자동차를 연비 좋게 운행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가다 서다, 빠르게 가다 느리게 가다 하지 않고 일정한 속도로 쭉 가야 연비가 좋습니다. 우리 몸도 마찬가지로 일정한 강도로 움직여야 연비가 좋습니다. 그렇게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쓰는 식으로 운동하면 몸은 연비가 좋은 근육으로 변해가고 연비 좋은 차들이 대체로 소형차와 경차인 것처럼 그런 운동 방식은 근육의 크기가 커지지 않습니다. 운동을 안 하던 분들은 그 정도만 해도 근육이 커지겠지만 우리가 원하는 건 그 이상이니까요. 너무 폭발적이라 근육에 저장된 에너지만 쓸 수 있는 운동을 해야 몸은 근육에 더 많은 에너지를 저장하려 하고 그렇게 근육이 커집니다. 자전거든 달리기든 헬스든 같습니다. 일정한 속도로 꾸준히 힘을 쓰는 방식. 예를 들어 장거리 라이딩, 마라톤, 천천히 저중량 고반복을 하면 근육은 효율적으로 작게 발달하고 단거리 전력 질주, 스프린트 어택, 빠르고 무거운 리프팅으로 순간적으로 힘을 다 쏟고 회복하고 또 다 쏟고 회복하고를 반복하면 근육은 비효율적으로 크게 발달합니다. 적당히 꾸준히만 해서는 근육이 커지지 않습니다. 미친놈처럼 뛰듯 미친 듯이 자전거 페달을 밟듯 헬스도 근육을 폭발적으로 소모시키고 혈액을 몰아넣는 식으로 해야 하며 훈련량이나 프로그램이나 루틴에 얽매여 그걸 못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보디빌더나 상급자들이 부위당 20세트를 하니 그들과 같은 훈련량을 맞추려고 합니다. 훈련량과 관계없이 그들과 같은 방식으로 훈련해야 합니다. 그렇게 하면 그들보다 훨씬 적은 세트밖에 못하게 됩니다. 웜업은 확실하게 합니다. 하지만 웜업 세트는 세트로 치지 않습니다. 본 세트가 시작되면 3세트 안에 한 부위를 다 털 생각으로 합니다. 이전 세트만큼 빡세게 다음 세트를 못하겠으면 안 하는 게 낫습니다. 이렇게 하면 총 운동 시간은 30분 안에 끝납니다. 이 훈련은 저반복으로도 고반복으로도 가능하지만 어렵습니다. 10에서 20회 사이의 횟수로 하는 것이 그나마 수월합니다. 보디빌더들은 한 세트만 해도 해당 부위가 벌게지며 펌핑이 확 올라오죠. 근육이 크고 발달됐으니 잘 보여서 그런 것도 있지만 그들은 짧은 시간에 근육을 소모시키고 소모된 근육에 혈액이 차며 회복하려는 근육이 커지는 시스템이 운동 시작과 동시에 켜지는 겁니다. 보디빌더들은 어떤 운동을 해도 그 시스템이 켜지며 빨리 지칩니다. 근대들이 괜히 싸움 못하는 게 아닙니다. 1분 안에 못 끝내면 집니다. 마라톤 같은 장시간 운동도 못하고 약간 뛰면서 등산을 하는 것 같은 꽤 힘들게 오래 해야 하는 운동은 더럽게 못합니다. 다른 운동하는 사람들이 보디빌딩을 풍근이라 부르는 이유입니다. 보기에만 풍선 같은 게 아니라 기능이 떨어지는 걸 놀리는 겁니다. 근데 헬스를 하는 목적이 바로 그 효율과 기능이 떨어지는 큰 근육 만들기입니다. 해서 그런 비효율적인 에너지 소비 시스템이 몸에 배도록 훈련해야 하며 동양인은 그게 조금 더 힘듭니다. 우린 서양인들과 다른 환경에서 진화하며 일정한 에너지를 장시간 쓰는 것에 특화됐습니다. 종특이라고 하죠. 저는 자전거를 사고 오늘 처음으로 이런 비효율적인 훈련을 했고 일정한 속도로 타는 것보다 코스 기록이 많이 떨어졌습니다. 이런 식의 운동은 절대로 효율적이지 않습니다. 자전거를 잘 타거나 달리기를 잘하고 싶으면 이러면 안 됩니다. 훈련의 괴로움도 이게 더 큽니다. 겁나 힘듭니다. 대신 근육은 커집니다. 근육이 커지고 싶으면 이렇게 해야 합니다. 영상 구성상 뒤로 미루었지만 앞서 설명드린 것보다 우선시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최소한의 기본기는 익혀야 합니다. 저는 한 달간 자전거를 타며 1시간 평균 속도 30km를 목표했습니다.
헬스로 치면 3대 운동 300에서 400kg 정도인 난이도인데 어떤 것에나 내 목적이 뭐든 최소한으로 익혀야 할 기본기가 있고 저는 그걸 1시간 동안 30km 속도로 타면 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자세가 너무 안 좋고 페달링이 너무 안 좋으면 그걸 못할 테니까요. 헬스에서도 오늘 설명한 근육을 키우는 훈련을 하기 전에 좋은 자세를 익히고 최소한의 유연성과 근력은 만들어야겠죠. 또 체계적으로 해야 합니다. 저는 지금 금전적으로 상황이 좋지 않은데 꽤 가격이 나가는 자전거 스마트 트레이너를 구입했습니다. 제가 하는 훈련의 힘듦을 정확한 수치로 보기 위해서요. 그냥 감으로 힘들게 했다 안 했다가 아니라 정확하게 숫자로 내가 얼마나 힘든지를 아는 게 좋습니다. 그래야 체계적으로 훈련할 수 있습니다. 헬스라면 중량과 횟수와 세트와 쉬는 시간과 심박수를 기록하면 좋겠죠. 꾸준히는 답이 아닙니다. 빡세게 해야 합니다. 운동은 꾸준히만 하면 늡니다. 헬스장 10년 다니는 초급자들 많습니다. 꾸준히는 정답의 한 부분이지 전부가 아닙니다. 포카리 스웨트 라라라 페달링은 훈련이 아닙니다. 기분 전환으로 마실 나가는 거지 몸을 변화시킬 훈련이 아닙니다. 헬스도 마찬가지로 이런 강도로 벤치프레스를 하지 않으면 가슴은 안 커집니다. 이런 강도로 풀업을 하지 않으면 등은 커지지 않습니다. 매일 낮은 강도로 똑같은 훈련만 한다면 몸은 계속 똑같습니다. 차라리 가끔 운동해도 빡세게 잘하는 사람이 몸이 좋아집니다. 물론 높은 강도로 꾸준히까지 하면 몸은 괴물이 될 거고요. 마지막으로 개같이 페달 밟는 제 모습 보시면서 자전거 좀 타는 분들의 자세 지적 부탁드립니다. 자전거 모르는 분들은 좋아요만 눌러주세요. 흑자 헬스 합시다. 바이바이.